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이노비즈 인증 전문가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지영현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한국의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중 하나인 이노비즈 인증제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통해 이란에도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인력 관리입니다. 해당 준비 서류는 직무발명 보상관리 규정, 기술인력의 근무 경력 사실 확인 자료, 교육훈련비 명세서, 기술인력의 개발 실적 및 성과 관리 서류, 우리사주 제도 운영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직무발명 보상관리 규정은 말 그대로 직무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을 기록해 두고 이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 정한 규칙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무의 창출을 필요로 하는데 발명자를 통해 직무를 새롭게 발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직무 발명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정 지어야 할 내용에 따라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직무를 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미 발명한 경우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을 잘 숙지하여 발명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권리나 의무, 보상 등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최근 1년 이내 기술 담당 임원, 주요 기술 개발 관련 핵심 인력의 퇴직 사실이 없다라는 항목은 주요 기술 개발 관련 핵심 인력의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이 기술혁신 능력 모듈과 기술혁신 경영 능력 모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사업 계획서에 3번 정도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만큼 기업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3. 교육훈련비란 근로자의 교육훈련시설, 일반적으로 교양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는 제외가 됩니다. 이런 훈련시설에 관한 비용, 지도원에 대한 수당, 사례, 위탁훈련에 든 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교육훈련비의 업종 평균은 종업원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의 업종별 평균은 1년에 5일 정도 회사 내부 또는 외부 교육을 실시한 근거 자료나 회사의 업종과 관련한 국내외 전시회, 세미나 등에 참석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5일은 총 1년에 40시간 정도의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기술개발 인력 평가 및 목표관리 시스템은 위에 직무발명 보상관리 규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우리사주 제도. 종업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제도로서 종업원의 소유 참여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대립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신주 발행 때 20% 이내의 물량을 근로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우선 배정된 우리사주를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하게 하며 퇴직이나 결혼자금, 학자금, 주택구매 자금 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1년 이내 매각이 허용되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외부기술기관과의 협력관계입니다. 외부기관과 공동연구 및 자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적어도 1개 이상의 공동자문 계약을 체결하여야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에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즉 산업계와 대학 또는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과제 건수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자문은 계약으로 수행 중인 것만 인정합니다. 준비서류는 공동개발협약서, 개발보고서, 기술개발 관련 자문계약서류 등입니다. 산학협정서는 산업계와 교육계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연구 등에 관한 협정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산학협정은 자매 결연이나 협정 등을 통해 학생들을 산업체에 파견하고 현장 실습 경험을 쌓도록 돕거나 학계 인사와 산업계 인사가 교류하여 공동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육계와 산업계 간의 인적, 물적 교류 관계를 산학협정이라고 합니다. 산학협정을 통해 산업계는 진보적인 이론을 생산 과정에 도입하여 생산을 증대시키고 기술 및 경영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계에서는 실질성과 현장 해결 능력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산학협정서는 교육계 인사와 산업계 인사 사이에 맺은 협정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특히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시에 작성하게 됩니다. 협정서에는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연구 수행, 연구비 지급, 계약의 변경,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 연구 결과 보고 및 평가, 연구 평가 결과,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 계약의 해약, 비밀의 보장, 상호협조, 특수조건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다음은 외부기술기관과의 기술혁신 추진 형태입니다. 기술개발 과제 및 현장 에러 기술 해결을 위한 외부 네트워크를 평가하는 항목이며 외부 의뢰가 필요치 않을 경우 국가 및 지자체 기술개발 과제 수행 실적 및 특정한 계약으로 수행 중인 것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는 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정보 등의 활용 차원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준비서류는 기술혁신 추진 형태별 기술개발 사업 참여 협약서 및 수행 실적 관련 서류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외부 기술 기관과 공동 연구를 함에 있어서 핵심 연구는 누가 수행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즉 이노비즈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에러 부분을 외부에서 해결하고 수행한다는 것은 기업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가 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기술혁신 수행 능력입니다. 신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체 R&D 수행 능력과 기술 도입, 위탁 연구 등 외부 기술 확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관리가 합리적이다. 이 항목은 기업 부설 연구소 등 R&D 조직의 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체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 프로젝트에 2명 정도의 인원을 배정한다면 A 프로젝트는 연구원 1, 2가, B 프로젝트는 연구원 2, 3이 수행을 하고 C 프로젝트는 연구원 1, 3이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기술 개발 결과를 문서화, 전산화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항목은 이노비즈 인증 현장 평가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몇 명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구성하여 어떤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시장에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자체 능력과 외부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수행 일지, 보고서, 성과 분석 등의 자료 및 중장기 사업계획서, 기술개발 관련 서류 및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기술 개발을 위한 자원, 인력, 설비, 재료 등 관리가 효율적이다. 이 항목은 회사의 조직도 및 설비 활용 관련 서류, 협조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며 중장기 사업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내부 인력 및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항목은 위 3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5. 외부 기술 확보를 위한
수단 파악과 실행이 신속하다. 이 항목은 앞서 체결한 산학협정서와 함께 관련 업종의 정보자료 수집, 외국 문헌 활용, 해외 전시회 참여, 기술 관련 세미나 참여 등 기술 정보 취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 개발 과제의 일정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항목은 개발 기술과 제품 완료에 대한 개발 과제 일정표인 타임 스케줄표를 의미합니다. 개발 과제 일정표는 회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개발 일정을 표의 형식으로 기록한 서식으로, 제품 개발의 일정은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간, 비용 등을 미리 계획하여 정리해보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에 필요한 구조적인 틀을 잡는 일입니다. 제품 개발 일정표에는 개발할 제품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작업 스케줄과 인력의 체제의 편성, 그리고 개발비 등의 비용 충분히 고려한 후 계획서를 만들어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개발 일정표에 개발 프로젝트명을 기재하고 개발 목표와 개발 일정을 기재하여 사용합니다. 개발 일정을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작성이 가능한데, 세부적으로 나누어 작성할 경우에는 공정별 담당 부서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일정을 월별로 기재하여 일의 진행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작성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특성이나 프로젝트의 일정에 따라 다양하게 항목을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축적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 축적 시스템은 연구 장비 확보 능력, 인력의 퀄리티,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실적, 기술 축적 및 활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연구 장비 확보 능력 중 기술 장비 확보 능력입니다. 기술 혁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 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과 경영자의 기술 개발 의지, 외부 연구기관과의 연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체크를 합니다. 첫째, 필요 연구 장비를 구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 항목은 기업에서 보유한 연구 장비 리스트를 중장기 사업 계획서에 기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관련 근거로는 기존에 연구를 하기 위해 구입한 장비 명세서와 금액을 지급한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 계측 장비와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 항목의 경우에도 연구개발 장비 보유 현황표, 개발 장비 관련 서류를 1번과 같이 중장기 사업계획서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3. 연구 장비를 유지 보수 및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설치 가동되고 있다. 이 항목은 기업부설 연구소, 전담부서, 연구개발팀 등 연구개발 체계 및 공간을 확보하고 근거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 기술개발 시설 장비를 외부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 이 항목은 기업 규모 및 기대 수익 대비 기술 장비 가액을 고려할 때 외부 기관과의 기술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시되고, 또한 아웃소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장비를 자체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준비 서류는 외부 기관과의 장비 활용 계약서, 외부 시험 성적표, 아웃소싱 활용 서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의 퀄리티입니다. 개발 인력의 경력이죠. 해당 기업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력과 이전에 근무한 타 회사의 경력을 합산하게 됩니다. 전체 연구 인력의 근무 경력을 모두 더한 후 연구 인력 수로 나누면 현재 기술 개발 인력의 현 업무와 관련한 평균 기술 개발 종사 경력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원의 경력이 A 연구원은 10년,
B 연구원은 15년, C 연구원은 5년인 경우 A 10년 플러스 B 15년 플러스 C 5년, 연구원 총 경력은 30년, 연구원 수 3명으로 나누면 10년이 됩니다. 준비 서류는 연구개발 인력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초 입사한 회사부터 4대 보험 가입 경력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인력의 연구 실적입니다. 현재 기술 개발 인력의 연평균 1인당 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 건수는 어느 정도인가의 질문입니다. 3건 이상은 A, 2건 이상 3건 미만은 B, 1건 이상 2건 미만은 C, 0.5건 미만은 E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건을 포함하되 개발 기술이 원천 기술에 해당하여 동기술로 파생되는 응용 제품이 다수인 경우에는 원천 기술과 응용 제품을 각각 개발건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 인원이 3명인 기업에서 2019년도에 회사 전체 신기술 개발 3건, 신제품 개발 건수가 6건이라고 가정을 하면 신기술 개발 3건 플러스 신제품 개발 6건, 총 합계는 9건, 연구원 수 3명, 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건수의 합계가 9건으로 연구원 수 3명으로 나누면 현재 기술 개발 인력의 연평균 1인당 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 건수는 3건이 됩니다. 준비 서류로는 기술 개발 계획서, 중장기 사업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실적입니다. 최근 2년간 기술 개발 실적, 기술 상용화 실적, 각종 인증 실적 및 수상 실적에 의해 각각의 질적 수준을 가중하고 그 합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본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실적 평가 항목은 4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40점 이상은 받으실 수 없는 항목입니다. 주 생산품 입력 화면과 기술 사업 계획서 입력 시 중요하다는 별표 5개를 표시하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여기도 아주 중요한 항목이며 기술 사업 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1.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실적. 기술의 상용화, 다시 말해서 사업화 실적과 특허는 한 건당 3점, 출원 중인 특허와 실용신안 건당 2점, 기술의 상용화 예정, 실용신안 출원 중 또는 등록, 의장, 디자인, 상표 등록, 또 프로그램 등록, 기술 개발 결과 보고서 또는 논문 발표 건수, 수상 실적, 인증 실적은 건당 1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에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상용화 실적은 연구개발의 결과물로 그 기술이 제품 또는 서비스로 만들어져 매출액에 반영이 되었는지의 건수를 묻는 항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기술 상용화 실적의 정의는 기술 상용화, 사업화 실적은 제품화하여 매출액의 5% 이상 기여한 건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대기업이어서 이노베이즈 인증을 받을 수는 없지만 2019년 23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 삼성전자의 예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 등에서 107조 2,700억 원, 두 번째 D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부분에서 64조 9,400억 원, 세 번째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에서 44조 7,600억 원, 네 번째 LCD, OLED 등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31조 500억을 매출을 달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술을 상용화한 건수는 몇 건일까요? 첫 번째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 5건, 또 D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반도체 3건,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5건, LCD, OLED 2건. 이렇게 단순하게 나열된 기술만 보더라도 총 15건의 기술이 제품화 또는 서비스화하여 매출액에 반영이 되었고, 모든 제품은 전체 매출액 230조 원의 5% 이상인 11조 5천억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기술 상용화 실적은 통신장비 5건 플러스 반도체 3건 플러스 가전제품 5건 플러스 디스플레이 2건을 합치면 15건이 되어 여기에 15건이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제품을 생각하면 15건보다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의 상용화 예정 항목은 열심히 기술에 대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제품 또는 서비스가 완성되지 못해 매출로 이어지지 못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매출액에 아직 반영은 되지 못했지만 연구 개발 중인 기술은 몇 건인가를 묻는 항목입니다. 2019년 1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간한 2019 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에 의하면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전자가 2018년 기준 세계에서 연구개발 R&D에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1위 기업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입니다. 삼성전자의 R&D 투자는 148억 3천만 유로로 1위를 기록했던 2017년보다 10%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인공지능 AI,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분석 등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상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항목은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용화 예정 건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항목들은 특허 등록, 출원 중인 특허, 실용신안, 출원 중인 실용신안, 의장, 프로그램 등록 등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몇 건인가를 묻는 항목입니다. 특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창작성이 높은 것을 발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발명 중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 것을 특허 출원과 심사 청구를 통해 특허 결정을 득하여 특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을 한 경우 특허권이 발생하고 특허권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특허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아이디어는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심사 지침서인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을 통해 이를 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제도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국의 국내 산업 보호라는 산업 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성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인 반면 실용신안권은 설정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등록은 IT 서비스 회사의 경우 보유한 해당 건수를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등록 제도란 프로그램 저작물의 프로그램 저작자, 창작 연월일, 프로그램의 개요 등과 같은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사항과 프로그램 저작권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 양도, 질권 설정 등과 같은 권리 변동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등록은 주로 IT, 소프트웨어 개발업에서 진행을 하며 등록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특허나 실용신안에 비해 쉽게 지적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술개발 결과 보고서와 논문 발표 실적의 경우 해당 건수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에 두 항목인 수상실적과 인증실적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받은 포상실적이 몇 건인가를 묻는 항목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관련 국내외 인증이 몇 건인가를 묻는 항목입니다. 수상실적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특허청 등 공공기관, 한국경제신문사 등 언론기관에서 기술과 관련된 포상을 수상한 경우 그 건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노비즈 인증을 관리하는 이노비즈 협회의 경우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을 자랑하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 전시회에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포상을 중소기업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술 관련 정부 포상은 수상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인증실적은 KS, KS마크, NEP 등의 한국 국내 인증과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 등의 해외 인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내외 공인 규격에 대한 인증을 받은 건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품질 인증을 살펴보면 KS,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입니다. 한국 공업 규격의 약호입니다. 공업 표준화를 위해 제정된 공업 규격을 보급,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 개선과 생산 능률의 향상,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의 도모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해외 인증인 ISO와 유사한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입니다. KC마크, 안전보건, 환경 품질 등 분야별 인증 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 마크입니다.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국내 최초로 기술 개발을 한 기업에 주는 인증입니다. 또한 NEP, New Excellent Product, 국내 최초로 제품 개발을 한 기업에 주는 인증입니다. 다음은 기술 축적 및 활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A. 개발된 기술을 문서화하고 전선화하고 활용도가 매우 높다. 여기는 제조업의 경우 공장 자동화 시설을 갖춘 기업과 프로그램을 주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업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B. 개발된 기술을 문서화, 전선화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보통이다. 이노비즈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은 B 항목 정도는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기술 축적 형태는 보고서, 분석 자료, 사업계획서 등의 문서화, 자료화와 개발에 참여한 인력의 노하우 관리, 매뉴얼화,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형태로 관리, 활용하는 실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문서화, 전선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의도 및 일관성에 대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반복성 및 추적성을 가지게 되며 객관적인 증거로 제공이 됩니다. 앞서 기술혁신 능력에서도 유사한 문항이 있었는데요. 이노비즈 인증 평가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자체 능력과 외부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수행 일지, 보고서, 성과 분석 등의 자료 및 중장기 사업 계획서, 기술 개발 관련 서류 및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분석 능력입니다. 기술 분석 능력은 기술 개발, 외부 환경 분석, 또 중장기 전략 수립, 내부 자원 분석, 보유 기술 마케팅 분석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술 개발의 외부 환경 분석입니다. 기술 개발과 관련한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항목으로는 첫 번째,
국내외 경제 환경 분석, 두 번째 기술 동향 분석, 세 번째 시장 동향 분석, 네 번째 경쟁업체 동향 분석, 다섯 번째 이러한 분석 자료를 전략 수립에 반영하고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자, A 5개 항목을 충족한 거고요. B는 4개 항목, C는 3개 항목 추천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 관련 국내외 경쟁사, 시장 현황, 수요자 환경 분석과 중장기 사업 모델 및 수익 모델을 확정하기 위한 각종 분석과 분석 결과를 신기술 또는 제품 기획에 반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분석하여 결과물의 확인과 사업계획서 등으로 사실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분석 자료를 연구개발 회의록, 보고서 등의 상세 보고 체계화하여 준비합니다. 다음은 중장기 전략 수립입니다. 향후 기술 개발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장기라 함은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말하며 기술 개발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와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업 규모 및 기대 수익을 고려할 때 적정한 계획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계획의 구체성 및 계획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부 자원 분석입니다. 기술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수립을 위한 자원 분석 유형의 질문 항목입니다. 자사의 보유 기술, 인력, 자금 능력 등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 기술 개발 사업 계획서 등을 준비합니다. 1번,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명시하는 구성도, 예를 들어 세부 기술도 테크놀로지 트리를 작성을 하였는지, 이 항목은 최근 2년 동안 개발되었거나 향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 기술에 대한 요소 기술 체계도의 작성을 준비합니다. 2번, 자사 보유 기술의 특성 및 강약점 분석. 이 항목은 중장기 사업 계획서상에 만들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해 그 아래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사 기술 인력의 강약점 파악. 이 항목 또한 중장기 사업 계획서에 연구원 1인당 1페이지 정도의 자랑을 해주시면 됩니다. 4. 특허맵 작성을 통한 자사 기술 분석. 이 항목의 경우 특허맵은 특정 분야 기술이나 아이템에 대한 국내외의 특허권 및 특허 출원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입니다. 기존 제품에 관한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제품 개발은 물론 특허를 회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 대안 특허 개발 등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으며 90년대 말부터 국제 특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기술 분야에 120개를 완료하였고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을 위해 PM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술 개발 목표와의 연계성 분석. 이 항목은 기업이 창업 이후 현재까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및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자, 다음은 보유기술 마케팅 분석입니다. 제품 개발에 대하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실행되고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이 항목은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신제품 개발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내부 시스템에 관한 평가로 고객의 니즈를 수렴하고 분석, 관리, 제품 개발, 마케팅에 이르는 전반적인 체계를 평가합니다. 콜센터 운영, 고객 불만 처리 서류 운영 절차, 고객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자료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1번 고객의 소리, Voice of Customer. 기업 경영 활동에 있어서 고객들이 기업에 반응하는 각종 문의, 불만, 제안 등의 정보, VOC 시스템은 기업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고객의 소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하고 분석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에 활용하고 고객에게 다시 피드백 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의 소리에 근거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영 체계입니다. 고객 불만 클레임, 컴플레인 등 분석 및 반영 자료. 3번 고객 요구, 결과 및 반영 자료. 4번 고객 요구를 제품 설계에 반영하는 기법, 품질표의 활용. 이 위에 2번, 3번, 4번 항목은 고객으로부터 AS 또는 클레임을 접수하고 처리한 내용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5. 고객 및 잠재 고객의 미래 요구 사항 파악 및 반영 자료. 이 항목은 잠재 고객의 그것도 미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이노비즈 인증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술혁신 능력, R&D 활동 지표, 기술혁신 체제, 기술 축적 시스템, 기술 분석 능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D 활동 지표는 R&D 투자 현황과 기술 개발 인력 비율을 평가하고, 기술혁신 체제는 R&D 조직 관리, 외부 기술 기관과의 협력 관계, 또 기술혁신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또한 기술 축적 시스템은 연구 장비 확보 능력, 인력의 퀄리티,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실적, 기술 축적 및 활용 시스템을 평가하고, 기술 분석 능력은 기술 개발, 외부 환경 분석, 중장기 전략 수립, 내부 자원 분석을 평가합니다. 기술혁신 능력, 이 첫 번째 모듈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듈인 기술 사업화 능력은 이렇게 기술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지, 생산화할 수 있는지, 마케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세 번째 기술혁신 경영 능력은 대표이사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네 번째 기술혁신 성과는 과거의 성과는 재무제표로 판단을 하고 향후의 성과는 예측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노비즈 인증 제도는 오슬로 매뉴얼에 기반하여 발전해온 인증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도입된 이노비즈 인증은 20여 년간 그 효과성을 검증받아 왔으며 동시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인증제도를 2019년도부터 중남미의 페루와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의 정부에서 도입을 희망하여 현재 코이카를 통해 페루형 이노비즈 인증, 인도네시아형 이노비즈 인증 전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확대해 나아간다면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이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이노비즈 협회와 연구원들은 이란형 이노비즈 인증의 조기 정착, 그리고 인증 노하우 전수, 인증제도 최적화,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과 이란형 이노비즈 인증제도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